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요즘에는 케이스 교체하는 작업이 조금 많이 들어오네요. 오늘 작업할 시스템도 케이스 교체 건입니다. 오늘 작업하는 케이스는 제가 아직 실물로 실제 보지를 못한 제품이거든요. 물론 그 전 시리즈 모델들은 몇 번 했지만 보시면은 저거구나, 우리 패밀리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제 뒤에 있는데요, 천천히 분해 작업하고 케이스 재조립 진행을 해보면서 이 케이스가 또 요런 디자인으로 요렇게 생겼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케이스 재조립, 재분해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새로운 새 제품들 조립하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기존 부품들을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M.2 교체를 하는데 M.2 위에 서멀 패드와 함께 방열판이 붙어 있어요. 보통 요즘 메인보드들이 그런 게 많죠. 그러면 이제 M.2를 교체하려면 방열판을 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멀 패드하고 압착이 돼 있어서 방열판을 딱 뗄 때 정말 운 나쁘면 M.2에 달려있는 소자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부러 소자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정말 운이 나쁜 거죠. 소자가 딱 떨어져 나가서 M.2 센터에서도 AS가 안 된다, 파손이기 때문에 AS를 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객분은 일단 저희한테 맡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M.2를 100% 가격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 제가 물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케이스 재조립, 재분해 조립 작업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업할 시스템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제품이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아직 저도 열어보진 않았어요. 킥으로 온 거라서 이제 열어볼 거고. 근데 측면에 쿨러도 하나 보내주셨네요. NGX 제품인데 F140 RGB 140mm RGB 시스템 팬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통화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하이트 Y70 케이스로 재조립 작업을 합니다. 이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아직 제가 못 보던 케이스라서. Y60 이후에 나온 버전 같고요. Y60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별도로 패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얘는 아예 패널이 장착이 돼서 포함이 돼서 출시되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패널도 터치가 되나봐요. 그래서 Y70 터치, 여기 보시면 멀티 터치 4K ISP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4K 지원되는 ISP 패널인 것 같습니다. 해당 케이스로 재조립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재조립 분해하기 전에 이 해당 제품 어떤 모델인지 한번 켜보고 윈도우까지 정상 구동되는지 확인하고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꽤 크네요.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Y70 이 케이스가 상당히 고가의 케이스더라고요. 가격이 얘가 60만원짜리예요. 케이스가. 요즘 좀 비싼 케이스들은 진짜 1, 20만원이 아니라 진짜 막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막 60만원. 꼼꼼하게 정말 잘 싸셨네요. 뽁뽁이 비닐 하나 벗겨냈더니 에어캡으로 또 이렇게 싸셨어요. 이거 NGX 케이스인데? 분위기가? 타공처리 되어 있는 거 봐서는 NGX 케이스로 보여요. 그러네요. NGX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이 케이스도 쓸만할 텐데. 저 Y70 케이스도 사실 어항 케이스거든요. 그 사이드에 있는 LCD 패널 때문에 그런가? 이 제품도 그렇고 이번에 바꿀 Y70 케이스도 그렇고 다 사실 어항 케이스거든요. 아깝다. 얘도 이렇게 쓰셔도 될 텐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용자분이 원하시니까. 일단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도 화이트 감성이 충분히 묻어날 수 있게끔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순행 쿨러도 크라켄 360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 보이고, 라이젠이구나. 반응이 조금 늦네요. 자, 올라왔습니다. 첫 화면 뜨는 게 엄청 오래 걸렸어요. SSD는 2테라 하나 지금 올라오고, 라이젠 7950X 메모리는 128기가,
풀뱅크를 꽉 채우셨네요. 메모리 슬롯 하나에 12기가씩 4개.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체하고 재조립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스는 H9 케이스고요. 진행을 할게요. 자, 보시고 있는 케이스가 이번에 작업할 화이트 Y70 터치 화이트 제품입니다. 기존 Y60보다는 조금 더 커졌어요. 보니까 케이스가 약간 빅타워로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존 Y60은 하단 140mm 2개 펜 장착 가능했는데 Y70 이 모델은 120mm 3개 장착 가능하네요. 이 점이 Y60하고 좀 변경된 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케이스가 좀 더 커진 거죠. 좀 더 길어진 거죠. 그리고 기존 Y60에서 개선된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픽카드를 세워서 장착을 하면 강화 유리하고 거의 다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엄청 많이 얘기했었어요. 댓글에서도 우리 패밀리분들, 시청하신 분들도 그래픽카드하고 너무 간섭이 심하다, 너무 가까이 붙어있다, 이 점도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슬롯도 약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기존보다는. 그래서 강화 유리하고 조금 더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액정이 포함되어 있다. 14.1인치라고 되어 있네요. 터치되고 14.1인치 IPS 패널이고 해상도는 4K 지원되고 1100에 3840, 그리고 디스플레이 포트, 그러니까 DP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디스플레이 포트 1.2 버전 이용을 하고요. 내부에 이렇게 깔끔하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타입C, 그리고 이쪽이 DP,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따라 들어가서 여기 뒤에 보시면 DP, 얘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단자를 그래픽카드 쪽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시스템 펜 측면 셋, 하단 셋 6개는 동일하게 여기 측면 셋, 하단 셋 6개 집어넣을 거고, 함께 보내주셨던 F140 시스템 펜, 얘는 여기다가 후면에다가 붙이고 천천히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펜부터 달아보려고 합니다. 먼지 필터 제거하고, 얘 같은 경우는 손나사로 이렇게 빼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이는데, 120mm를 3개, 하단에 120mm 펜을 3개 붙일 수가 있긴 한데요. 여기가 간섭이 생길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붙인다 그러지? 3개를 못 붙일 것 같은데. 지금 2개는 충분히 붙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이 구멍 홀에 맞춰서 요렇게 해서 2개는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틀을 약간 옆으로 해서 나사를 다 안 박더라도 요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2개는 어찌됐든 왼쪽으로 붙이든 오른쪽으로 붙이든 2개는 붙여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붙인다고 쳐도, 골에 맞춰서 장착을 한다고 쳐도, 이 꺾이는 부분, 얘가 이제 튀어나오잖아요. 이 꺾이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USB라든지 이런 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안 닿을 수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사이드 측면처럼 이렇게 일자로 뚫어 놓으면 약간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도 위아래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볼트 다 장착 가능하거든요. 지금 얘는 아예 안 되고, 아틱 120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좁아요, 폭이. 어떻게 3개를 달 수 있다고 그러는지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네요.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한참 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다가 답이 나왔네요. 보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조금 뭐라 그럴까, 변형된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나사 구멍이 맞죠? 물론 이쪽 슬라이드 돼서 튀어나온 곳은 나사 못 박고,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도 이 2개는 못 박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케이스 이쪽에 왼쪽에 후면부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펜을 좀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딱딱딱 달고 딱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브라켓 빼고 펜만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쪽으로 이 공간이 이렇게 밀어서요. 넣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는 가네.
근데 얘가 지금 이만큼 들어가죠. 왼쪽이 보이시죠? 왼쪽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달아야 120mm 펜 3개가 장착이 되는구나. Y72 케이스 하단 펜 장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왼쪽 나사부터 박아야지가 아니라 왼쪽으로 한 1cm, 1.5cm 정도 밀어 넣는다 생각을 하고 요렇게 달아야 된다. 저만 몰랐나요? 나사 구멍이 맞죠? 요렇게 달아야 됩니다. 아, 이거 가지고 너무 장시간 동안 씨름했네요. 왜 안 될까? 자, 달아보도록 할게요. 화난다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IQ가 딸린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 거 슬라이드 된 거는 나사를 풀었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네. 이게 60만원짜리 케이스예요. 가장 슬라이드 된 오른쪽 거 펜 나사 장착하지 말고 밑으로 좀 처지게 한 다음에 나머지 꽂아서 이렇게 해서 장착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펜 달아줍니다. 야, 드디어 해냈다. 우와, 이렇게 해서 하단부 펜 120mm 3개 장착 완료. 너무 어려웠다. 완료.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방법대로 천천히 하시면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조립 작업 완료됐고요. 하이트 Y70 케이스 전원부는 하단에 있는데 이 전원 스위치는 기계식 키보드 청축하고 같다고 합니다. 일반 스위치로 만든 게 아니고 기계식 키보드 청축 스위치로 전원 스위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느낌이 조금 좀 뭐랄까 푹신푹신해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보면 측면 패널은 하이트 로고가 딱 뜨고요. 보니까 모니터 하나를 더 연결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후면을 보면 전면에 패널하고 그래픽카드의 DP 연결선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를 더 꽂은 거예요. 듀얼 모니터가 되는 거죠. 만약에 모니터를 실제 2개를 쓰고 있다 그러면 다중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3개. 제가 하이트 어플을 깔았거든요. 어플을 깔면 바로 이런 식으로 기본 화면이 바뀝니다. 어플을 깔지 않으면 그냥 모니터 화면으로 바뀌어요. 여기다가 뭐 유튜브를 띄워놓거나 뭐 인터넷 창을 띄워놓거나 그럴 수 있고, 전용 어플을 깔면 기본 UI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뭐 날씨부터 해서 GPU 퍼센테이지, 뭐 CPU 점유율, 시계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이트 전용 어플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액정 패널 UI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일한 화면이 뜨죠. 저도 뭐 자세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이트라든지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딱 설치하고 나면 기본 디폴트 화면이에요. 깔끔하죠? 색다르고 누르니까 뭐가 화면이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좀 색다른 나만의 패널, 나만의 디자인으로 나만의 색다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후면 펜은 지금 SATA 전원이 모자라서 아직 연결을 못했습니다. SATA 모듈러 케이블 하나 가지고 오시면 바로 꽂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얘만 작동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 작동을 합니다. 아마 이걸 사용하려면 이것저것 많이 눌러보고 이렇게 변경도 좀 해보고 뭔가 조정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라이젠 9 7950X 그리고 메모리는 풀뱅크 128GB 시스템의 하이트 Y70 케이스의 재조립 작업을 해봤습니다. 일단 Y60하고는 사이즈도 조금 커졌고요. 그리고 기존 Y60하고 달리 측면 강화 유리하고 그래픽카드 사이의 공간이 조금 벌어졌어요. 조금 떨어졌다. 이게 아마 개선점인 것 같고요. 패널이 달려있는 색다른 컴퓨터, 색다른 케이스 Y70. 이러한 시스템이 있구나, 이러한 케이스가 있구나, 고객분 덕분에 또 색다른 케이스를 접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색다른 제품 있으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